대한민국 교육의 실천 희망 다양성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미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호입니다. 네, 김승호 선생님, 오늘의 문익점은 무엇인지 바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교육 문제 중에서 좀 핫한 이슈가 지금 고교 무상교육이 뭐 삭감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느 정도 사실이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기사로 접해 보셨겠지만 지금 고교 무상교육이 없어진다, 뭐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있죠.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 중앙정부 예산 99% 깎였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9,439억 원에서 53억 원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여당에서는 그거 가짜 뉴스다.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을 좀 볼게요. 이게 2019년에 개정된 내용인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2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이렇게 네 개는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2항에 보시면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법적으로 실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어디서 마련해야 되느냐? 요게 당시에 같이 통과됐었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초중등교육법 제10조 2에 따른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에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 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 교부해야 되는데 그 비중이 이제 국가는 47.5%를 배정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 혹은 시도에서 5%를 배정하고 나머지 47.5%를 교육청이 분담하는 이런 구조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체 100을 음, 국가 47.5, 교육청 47.5, 그 다음에 지자체 5 이렇게 해서 총 100%를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조항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이 조항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교육부는, 그러니까 국가에 해당하는 교육부는 더 이상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삭감을 한 거예요, 전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부산교육은 없어지나요? 교육청이 해야죠. 그러면은. 네, 무상교육은 없어지지 않고, 이제 이 비중을 교육청이 다 가져가는 형태가 아마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육청 예산은 그대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비용이 상당할 텐데 그럼 교육청 부담이 많아지는데 그만큼 국가에서 더 돈을 줘요? 아니면은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안 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겠지만 현재 구조대로 만일 교육청이 돈을 전부 떠안게 되면 기존의 교육청 예산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요 고교 무상교육 전체 예산은 아마 한 2조 정도 들어갑니다. 2조. 지금 9,800억 정도를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 9,800억을 교육청이 새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될 게 뻔했는데 그 당시에는 논란이 없었냐? 있었어요. 강원도에서 당시에도 이 지방자치단체식으로 이런 식으로 24년까지 5년간 국비 지원을 법제화를 해놓은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2025년 이후에 재정분담 방안이 불명확하니까 이게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회피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그 당시에 다들 예측했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추정합니다. 첫 번째는, 아, 우리 교육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지금과 같은 비중이 아니라 다른 비중으로 배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건 그때 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한시적인 특례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뉴스 가끔 보시면 교육 예산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너무 많다 이런 기사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학생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47.5를 지원하지 않아도 교육청이 알아서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그때는 3대 7 혹은 2대 8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그런 측면이 이제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거를 국가가 완전히 고정하게 되면은 국가 입장에서도 교육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5년간,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으니까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5년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갔었던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무상교육 뭐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무상 시리즈로 나왔던 게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씩. 무상급식? 네, 무상급식. 그럼 무상급식은 법적으로 어떨까요? 법적으로는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무상급식과 관련돼서는 학교급식법에 여기 8조 1항 보시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지원을 아까 고교 무상교육은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원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어떻게 마련할지도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보시면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에 매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청이랑 도랑 맨날 이렇게 싸우는 상황입니다. 누가 얼마나 지원해야 될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 상황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요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한도가 다 뭐죠? 기존의 특례법이 일몰 지점이 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몰을 연장하는 방법. 국회에서 다시 법을 정해서 지금 뭐 3년 더 한다, 5년 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제 주로 이걸 가지고 다퉈야 될 텐데, 저희가 그러니까 초중은 의무교육이면서 무상교육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교육부의 현재 생각은 니네가 전담해라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12월까지 쭉 가봐야 되긴 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통과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그때 결정되는데, 다만 이제 가끔 기사 보면 학부모님들이 뭐 연간 160만 원이었나요? 이게 학생 한 명당으로 치면은 160만 원이거든요. 이 지원 금액이. 그래서 160만 원을 내야 되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아시는데, 이게 법 절차상으로는 아, 가정에서 부담할 일은 없다. 무조건 교육청이 부담하거나 아니면 교육부가 일정 부분 분담하거나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나름의 진실입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제 이거는 조금 약간 정치적인 셈법이 좀 있는 건데요. 만일 9천억 정도를 기존의 교육부가 분담하던 게 교육청으로 이제 넘어오잖아요. 그럼 교육청이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느냐? 제가 뭐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당연히 감당 가능한 정도의 범위에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육청은 예산이 어쨌거나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 이제 교육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공약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좀 높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안 받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디지털 교육 그거나 좀 줄여서 여기 다 주면 되겠구만. 네, AIDT는 아마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는 있기는 한데, 현재 학생들 적용하는 학생과 학년, 그 다음에 교과 이걸 계산하면 연간 한 5천억 정도 아마 들 것 같거든요. 구독료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돈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써둔 9천억을 아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돈도 교육부가 쓰는 돈은 아닙니다. 교과서도 여기 보시면 교과용 도서 구입비가 4번에 10조 2의 4항에 교과용 도서 구입비도 사실은 무상교육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도 교육청이 하는 거여가지고 원래는 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는 다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죠. 보면.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지속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법적으로는 무상교육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은 그것을 누가 분담하느냐 이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승호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